그냥 동네에 별로 손님 없는 집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국밥 맛을 보게 하고 평가를 해보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심심한데?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유명한 맛집이고 내노라 하는 미식가들이 모두 인정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뒤에 맛을 평가하라고 했다면 이 집은 정말 재료 본연의 맛을 끌어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 거예요. 단체 생활을 하는 인간이 그룹에서 모나지 않기 위해 생긴 습성인 군중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에 따라 내 생각도 달라지게 만들어냅니다. 본능인 거죠. 프리셀렉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선택을 받았다는 뜻으로 마케팅의 매진 임박이나 줄 서는 식당 등 내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그 대상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효과입니다. 나보다 가치가 높은 여성이라면 우리는 그게 어떤 방식이든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야 할 거예요. 상대가 8점이라면 나도 8점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남자든 여자든 성별 가릴 것 없이 누구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드러낼까요? 초반에 말씀드렸듯 이미 선택을 많이 받는 품목이라는 걸 알리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0점 만점에 9점의 외모를 가진 여자가 있어요. 뭐 거의 연예인이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자기 앞에서 말하는 남자들 열의 아홉은 다들 어버버거렸을 거고 그걸 익숙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는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표현, 분위기, 대화의 방향 등이 주도적이기까지 해요. 그럼 여자는 여러 가지 생각 중 분명히 선명하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남자 이런 경험이 많구나. 즉, 나 정도 되는 여자와의 경험이 이미 익숙한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그 뒤에 하게 될 남자에 대한 평가는 보다 긍정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 프리셀렉션이 켜질 수 있는 방법, 예쁘고 잘나서 기가 세다고 느껴지는 여자가 가진 속성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나를 동네 국밥집이 아닌 아주 유명한 맛집이라고 여길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네 저쩌네 구질구질하게 설명하는 방법 아닙니다. 그런 건 통하지도 않아요. 느끼게 해줄 겁니다. 내가 버겁다고 느낄 만한 여성의 앞에선 누구나 자신의 프레임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영향받지 않는다고 애써 노력해봐야 다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일진무리 고등학생 앞에서 초등학생이 나 겁먹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봐야 겁먹은 거 다 보이죠. 이때 내 프레임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미 생긴 겁이나 긴장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루틴이나 징크스 등을 중요시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거죠. 그들도 역시 큰 무대일수록 긴장되고 떨리는 것은 사람인지라 우리와 똑같겠지만 페이커 선수의 명상과 같은 자신만의 루틴을 통해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증명을 하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나를 속여서 아닌 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 일들은 제법 단순해야겠죠. 제가 만약 지금 한 3줄짜리 문장을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보세요 라는 지침을 드린다면은 그걸 그대로 읊는 여러분의 바이브는 상당히 조잡할 거예요. 따라서 간단하게 무엇을 해야 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귀엽다는 말은 상당히 오묘한 말입니다. 칭찬과 무시가 함께 들어가 있는 좀 매력적인 단어죠. 정말 귀여운 걸 봐서 참지 못하고 나오는 귀엽다라는 말과 함부로 까부는 상대에게 귀엽네 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뉘앙스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귀엽다는 말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는 잘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쓰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쓰게 되죠. 저 이런 말씀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되게 귀여우셔요 이런 식으로요. 즉 어른이 아이를 귀여워하듯 보호자가 애완견을 귀여워하듯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귀엽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자를 귀여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엽게 보도록 노력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를 보는 것보다 얼마나 귀여운 구석이 있는지를 찾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저는 개를 좋아하지만 개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저런 종들은 도대체 왜 키우는 걸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아하는 종, 별로인 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개를 키우는 주인들의 심정에 공감해보려고 노력도 해보는 편입니다. 분명 나는 별로라고 느끼지만 저 개들한테서도 어떤 귀여움을 느끼고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이런 식으로 그 품종들의 귀여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와 깊은 관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이 여자도 자기의 남자친구한테는 애교 덩어리일 거고 또 자신의 귀여운 모습들을 마구마구 보여주는 그런 사람일 텐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단서가 나올까 하는 시선으로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려는 노력만으로도 프레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활용돼야죠. 만약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말 귀엽게 보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귀엽다고 칭찬하는 것도 좋습니다. 웃는 모습이라거나 말투라거나 행동이라거나 직접적인 칭찬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이 보기 싫은 행동을 귀엽다고 묶어버리는 것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여자가 상당히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꼭 말대답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귀여워하세요.
넌 그렇게 끝까지 열심히 자기 주장하는 게 참 귀여워. 초등학생 조카 보는 것 같아. 내가 진도를 좀 나가려고 했는데 여자가 몇 차례 거부했다. 귀여워하세요. 넌 그렇게 빼는 모습이 귀여워. 귀여워서 계속 해왔던 건데 이제 그만해야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칫 느끼하게 될 수도 있는 분위기를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화를 조금 이렇게 패턴화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먼저 귀엽다고 칭찬을 한 뒤에 바로 다른 말로 화제 전환을 합니다. 가령 뭐 그거 맛있어? 나도 좀 줘봐. 그 뒤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그런데 너는 어떠어떠한 행동을 보이는 게 되게 귀여워 보여 라고 한 뒤에 여자가 또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길게 부연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말아버리세요. 다시 다른 말로 화제를 바꿔도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은 여자가 자주 한 행동에 대해서 귀엽다는 말로 묶어둔 것이기 때문에 여자는 그 행동을 또 할 거니까요. 그러면 그때 그냥 눈만 마주치면 됩니다. 여자도 내가 뭐라고 말할지 지금 어떻게 느낄지 충분히 짐작을 할 거니까요. 이렇게 남자의 프레임도 예쁜 여자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는 역학적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를 통해 여자는 남자가 나와 같은 여자를 다루는데 좀 능숙하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여성의 프레임이 강하다고 해도 결국 여성은 남성에게 이끌려가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인 남자를 원한다는 것과 일맥상통이죠. 따라서 남자가 먼저 어떠한 관계로 제시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는 고백 공격과는 전혀 다르죠. 오히려 정반대에 있습니다. 고백 공격은 겉보기와 다르게 남자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에게 수락을 강요하는 겁니다. 선택권을 빼앗아버리는 정반대의 케이스인 거죠. 여자가 원하는 건 언제든 내가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남자가 두어 발자국 더 나아간 상태에서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고 사귀면 됩니다. 물론 장난으로요. 연인과 연인이 아닌 사이는 어떤 게 다를까요? 관념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소유권입니다. 나는 너의 남자, 너는 나의 여자. 그리고 이 소유권에 대한 감정을 우리는 질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질투라는 감정을 가지고 놀게 된다면 연인 사이라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 이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남자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남자죠. 대화로 풀면 이렇습니다. 너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야? 어떻게 생겼더라? 찾아봐야겠다. 이런 사람이구나. 앞으로는 좋아하지 마. 꼭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 오늘은 서로 딴 사람 보지 말자.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연예인을 소재 삼아서 질투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도 괜찮겠죠? 가령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전에 만나던 사람은 어떻게 만나다가 어떻게 헤어졌어? 기억에 남는 거 없어? 그 얘기를 다 들어준 후에 그렇구나. 이제 이런 질문 그만해야겠다. 왜? 나 좋다고 했던 여자들 얘기도 다 해줄까? 싫을 것 같지? 물론 여자가 얘기 다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하시면 되죠. 내가 어떤 연애를 해왔는지, 너가 나로 하여금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요. 중요한 건 계속 이런 식으로 질투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본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이런 것도 있겠죠. 식당에서 벨을 눌렀는데 훤칠한 남자 직원을 여자가 짧게 쳐다봤거나 하면은 예쁜 여자 직원은 없나? 나도 눈호강 좀 해야겠다 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장난감을 즐겁게 가지고 노는 일이 될 겁니다. 사실 질투심이라는 건 이외에도 다뤄볼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른 컨텐츠에서 또 한번 재미있게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보면은 간혹 무슨 한여를 만나는데 이렇게까지 하냐? 아직도 한여 만나겠다고 이런 짓을 한다고? 라는 한심한 내용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페미들을 보며 항상 안타깝다고 느끼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가령 그들이 가족을 부정하고 결혼을 경멸하는 걸 볼 때마다 저들의 성장 배경에서 가족과 부모란 어떤 존재였는지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은 게 문제예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낳은 일이다라는 진정한 사랑을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범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의존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경 정도는 한다고 봐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뿐이지. 나도 좋은 부모가 되어보고 싶다. 행복을 만들어주고 싶고 그러는 행복을 나도 느껴보고 싶다. 내가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그런데 말씀드린 내용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커뮤니티에서 묘사되는 그런 한여들만 만났거나 혹은 그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아예 여자들을 만나지를 못해봐가지고 커뮤니티에서 묘사되는 느낌으로만 세상을 보는 경우겠죠. 세상엔 나쁜 여자보다 좋은 여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여자를 만나보지 못하면 당연히 모를 테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각설하고 저희 컨텐츠의 방향성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라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애티튜드가 결국 괜찮은 남자를 이루는 속성이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고 그 속성에 대해 접근하고 발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예시와 그에 따른 대입에 집중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자한테 저주라는 거는 남자니까 적당히 알아서 저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겨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적당한 예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도 좀 도가 지나치게 예쁜 여성이었고 상당히 당돌했어요. 주도적이었고 자신감이 있었죠.
클럽에 같이 앉게 되었었는데 물수건이 여성 쪽에 좀 더 가까워 보이길래 좀 집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팔이 더 기니까 오빠가 집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이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귀여운 여자아이가 호감이 있어서 일부러 툴툴대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자기 것도 같이 달라는 말에 저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 그렇네. 손 좀 펴봐. 닦아주기까지 할게. 이런 남자 어떤데? 라고 하였죠. 그녀는 너무 괜찮다며 마음에 든다고 장난식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마. 너의 감정을 소화시키는 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라고 저도 장난식으로 응수했죠. 그러더니 알았어. 이젠 다신 안 할 거야. 라고 하길래 미안.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빨리 소화시킬 테니까 더 해줘. 라는 식으로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예시를 떠올린다면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겠죠. 남녀의 크고 작은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능도에 대해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해봐달라, 저걸 해봐달라, 이건 하지 말라, 저건 하지 말라. 그럴 때 이게 정말 나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중대한 선이 아니라면 오히려 여성의 말에 보다 더 강하게 동조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게 좋습니다. 해달라고 해서 그냥 해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죠. 물을 따라달라고 넌 앞으로 오늘 자리 끝날 때까지 네 손으로 물 먹을 일은 없을 줄 알아라. 그게 먹고 싶다고? 1년 동안은 생각 안 날 만큼 오늘 다 시켜 먹어. 이렇게 단순히 응하는 것 이상으로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너가 테스트를 하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난 오히려 너의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다 귀여워 보일 뿐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난 그런 사소한 걸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라는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전 콘텐츠에서 많이 다룬 내용이지만 성향, 성격,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은 나의 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다 정반대로 해요. 위에 얘기한 정말 사사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이따금씩 대립각을 세우거나 기싸움을 하다가도 난 남자를 좀 신중하게 만나보는 스타일이야 라는 여자의 말에 실제 자신은 딱히 그렇지도 않고 지금도 잠자리밖에 생각이 없으면서 나도 그래, 나도 진중하게 알아가는 스타일이야 라는 식으로 내 말은 하지도 못한 채 나중에 적당히 스킨십을 강제하죠. 이런 게 반대로 가는 거고 이게 진짜 지는 겁니다. 져주는 게 아니고 진짜 지는 게 찌질한 거죠. 컨텐츠로 공부를 할 때는 문장과 개념들로 머릿속에 넣는 과정을 거치지만 실제로 여자를 만날 때는 별 생각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었는데 오케이 그 말을 그럼 이렇게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인풋은 의식적으로 넣지만 아웃풋은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귀여워하랬다고 계속 맥락 없이 귀여워 소리만 남발하면 느끼할 거고 질투심이랍시고 장난을 너무 집착처럼 느껴진다면 부담스러울 것이며 기계적으로 져주고 과하게 행동하는 걸 반복한다면 한없이 가벼워만 보일 겁니다. 예쁜 여자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버겁다기보단 실제로 그 여러 잔망스러움이 진짜 귀엽게 느껴져야 되고 여자가 관계를 정의하기 전에 내가 다음 스텝 앞에서 선택지를 건네보일 수 있는 또한 상대의 사사로운 반응에 영향받기보다 그 자체가 즐거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남자가 된다는 게 우리가 쫓는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의식적으로 인풋을 넣겠지만 그 핵심은 바로 이런 남성상을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 역시 나 왜 딱히 생각한 게 없는데 왜 여자들 반응이 좋아졌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렸듯 상대는 여러분을 동네 국밥집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유명한 맛집으로 인지한 뒤에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게 정말 너무나도 많은 남자들이 똑같이 걸어왔던 길이고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려온 길을 보다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